성악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지금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계십니다. 2011년 10월 북한이라는 땅에 두려움을 가지고 첫 여행을 가셨고요. 그 뒤로 2012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전역을 40여일 동안 여행을 하셨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연재한 인기 기자십니다. 무려 600만 명이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바로 저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까지 북한에 계시다가 오신 강연자 신은미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소개해주신 선생님께서 제가 할 얘기 다 얘기한 것 같아서 또 부연 설명만 조금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재미동포 아줌마 신은미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오래전부터 정말 우리 민주주의 그리고 자주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말 온 성심을 다해서 정력을 쏟으시면서 많은 일들을 해오신 분인데 저는 사실 2011년 10월에 첫 북한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안하게도 정말 죄스럽게도 북한이랄지 동포, 내 민족 그리고 통일 이런 단어들을 제 가슴에 새기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에 첫 북한 여행을 시작으로 해서 2012년 4월 그리고 연달아 5월달 그리고 지난주였죠. 2013년 네 번째 여행을 또 8월 15일 날 우리 북한에 들어가서 지난 8월 26일 날 이렇게 네 번째 여행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동포분들을 만나니까 만나기 전부터 사실 엄청 마음이 벅찼고 기뻤어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을 만난다는 마음에 정말로 그냥 사실 와서 강행군을 많이 했지만 하나도 힘든지 모르고 우리 그 사랑하는 동포들 만난다는 마음에 막 벅찬 가슴으로 이 자리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는 북한을 갈 때도 내 동포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 느끼는 그런 감동과 벅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북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가서 북한 동포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정말 대구에서 보수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보수 기독교 목사님이시면서 그리고 자유당 시절에 그 재헌국회의원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 역시 육사 출신으로 한국전쟁 때는 장교로 최북단까지 진격을 해서 공도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예전에 전쟁 얘기를 해주실 때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용감한 군인이었구나 이렇게 가슴 막 흥분돼갖고 들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그런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살다 보니까 더 솔직히 말하자면 사상이나 이념 그런 것을 미처 생각하고 살지 않고 참 이기적으로 무관심하게 그렇게 제 앞길만을 잘 개척하면서 내 하나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온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아까 설명했듯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제가 아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 한다는 핑계로 그런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한가롭게 남편과 북에 여행이나 룰루 달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이산가족분들과 신앙분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습니다. 그분들의 가슴 절절한 애절한 그 편지를 읽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고향 땅에 발 한 번만 붙여보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북한 땅에 또 온 내 처자식
형제 자매 한 번만 만나보면 내가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라는 그 절절하신 분들의 편지를 받을 때는 나는 한가하게 북한을 여행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같아서 오히려 죄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께서 그래 내가 갈 수 없는 땅을 우리 선생님이라도 가셔서 간접적으로나마 고향의 소식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 편지를 받을 때면은 또 제가 기운을 내고 글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받은 반공교육에 의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냉소적이고 차가운 시선을 갖고 자랐어요. 아마 여기에 우리 제 세대가 제가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런 세대인데 60년대 그리고 7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지내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북한 동포들 방공 포스터를 초등학교 때 매번 미술 시간에는 방공 포스터를 그릴 때면 우리 동포들의 머리에는 뿔을 그리고 얼굴은 새빨간 색칠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꼬리 늑대 꼬리도 붙여놓고 그리고 그들은 어김없이 총칼을 들고 그 다른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면서 조금이라도 일을 잘못하면 총 쏘는 모습 그런 포스터 그린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그렸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총칼을 들고 빨간 깃발 아래 당과 나라만을 위해서 오로지 사는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악당 로봇 같은 그런 이미지, 만화에 나오는 악당 로봇 같은 그런 이미지로 맨날 방공 포스터 그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저에게 여행을 좋아하는 남편이 인터넷에서 다음 여행지가 어디로 정하면 좋겠나 찾다가 인터넷에서 북한 여행이 이렇게 뜬 거예요. 미국의 여행사에서 북한 여행을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북한도 우리나라의 반쪽 땅이니까 우리 그곳에 여행을 가자라고 저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제가 아니 뭐라고 거기 그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여행을 가자고 갈 데가 없어서 당신 혼자 가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해 보니까 책을 읽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희 남편이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입니다. 어딜 가나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막 궁금한 거 막 묻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 혼자 북한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북한에 보냈다가 그자가 북한에 발을 내디딘 후 아무도 그를 본 이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그것보다도 더 사실은 저도 궁금함이 있었어요. 굳이 의미를 붙인다면 북한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이 맞을까라는 호기심 그리고 그들이 나와 얼마나 다를까 이질감의 골이 얼마나 깊게 파여 있을까를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떠난 두려움과 함께 호기심을 갖고 떠난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북한 땅에 발을 내디딘 지 얼마가 되지 않아 이들은 어쩌면 나와 이렇게 똑같은가 하는 동질감만 느끼게 된 여행이었어요. 그들도 나와 똑같은 희노애락에 눈물 짓고 기뻐하고 그리고 앞날의 소망의 끈을 부여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또한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분단의 아픔을 양어깨 짊어지고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요, 내 결애요, 내 형제자매요, 내가 사랑하여야만 하는 내 이웃이라는 것을 거기에 그 땅에 발을 붙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많은 회개와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이기적으로 교만했던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신앙도 회개하면서 그리고 내가 배부른 졸장구 마냥 교만하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했던 그 삶이 얼마나 그들의 보기에 부끄러웠는지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거 내 형제자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렇게 허리끈 졸라매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러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참 밝은 표정으로 그 힘들고 어려움을 굳세게 헤쳐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책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갔다 온 후에 제가 느낀 감동,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미국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많이 북한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북한의 여행은 어떤 여행이었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재미동파 아줌마 북한에 가다 그 책 제목의 부제인 북한 여행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여행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북한 여행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내가 사랑하여야 할 내 민족과 동포를 발견하게 되고 민족애가 생기고 평화로운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게 된 엄청난 그런 저에게 있어서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의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신앙까지도 회개하게 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니까 그것보다도 세상에 아름다운 여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딜 가나 만나는 동포마다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어딜 가나 만나면은 동포라고 손을 부여잡고 헤어질 때면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 통일된 조국에서 꼭 함께 같이 손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삽시다라고 눈물 글썽이는 그 북한 우리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본인들은 그것 자기네들이 감수하여야만 하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감수하여야만 하는 그런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눈에는 그래도 어쨌든 힘들게 허리끈 졸라매고 사는 그들의 모습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분단이 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야만 하나 이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진 건가 아닌가 형제끼리 이렇게 적보다도 적 원수보다도 더 원수의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있는 그 사실이 비극적인 분단의 현실의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 여행은 내 생에 가장 아름답고도 그러한 분단의 현실을 보면서 슬픈 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여행을 통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에요. 남과 북이 한 민족이라서 우리가 원해서 갈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그런 통일을 이룸에 있어서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쳐두고 있는 분단, 마음의 분단, 38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쳐두고 있는 마음의 분단,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 모두 문제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함에 있어서 이질감의 고리, 서로가 너무 달라서 이질감의 골이 너무 깊게 패여 있어서 서로 마음을 통할 수도 없고 서로 정말 생각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공유하지를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통일은 한낱 꿈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 남과 북의 동포는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우리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리 민족적 정서와 역사와 문화와 언어, 물론 언어는 당연, 그리고 우리가 한 결애라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애증이 되었던 애정이 되었던 애정을 가진 사람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북한 동포들한테 가서 만나서 몇 마디 말을 하면은 그 바로 애정으로 바뀝니다. 이 마음에 쌓아두었던 그 장벽이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민족적 정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남과 북이 통일을 해서 다시금 찬란한 역사를 새로운 이제 세 장의 역사를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함께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확신하고 왔습니다. 세 차례 여행을 통해서 저는 이미 마음으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 있어서는 가고 싶을 때 북한에 가고 보고 싶을 때 가서 북한 동포들 만날 수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통일이지 뭐 다른 게 통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통일의 주역들은 우리 남과 북의 동포들입니다. 동포들이 만나서 서로 부둥켜 손을 잡고 안고 서로 이해하고 상처를 다독거리는 그러한
교류를 통해서 그러한 시간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뭐 개성공단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남과 북이 이렇게 모든 면에서 많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게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남과 북의 동포들이 저가 아니라 남과 북의 동포들이 서로 만나서 얼싸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으면서,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해외 동포의 일은 북에 가서 우리 남한의 우리 동포들의 소식을 전하고, 남해는 북에 있는 동포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가 남과 북의 동포는 하나요, 우리는 한 결애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해외 동포들의 특권이면 특권이죠. 어떻게 말하면은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권인데 서글픈 특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마음의 통일을 이루었는데요. 이러한 기쁨을 우리 남해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도, 북의 동포들도 그렇게 느끼면서 사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면서 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 가기 전에 매스컴이나 그동안에 이렇게 북한이다 하면은 저희들이 생각되어지는 북한의 모습들이 있죠. 호전적이고 아주 뭔가 웃음이 없는 무시무시한 표정들의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표정, 이런 옷들, 이것이 저는 처음에는 군복하고 그 일터에 갈 때, 일할 때 입으러 가는 작업복하고 색깔이 다 똑같고, 그래서 저는 다 군인인 줄 알았어요. 민국 군인인 줄 알았는데, 이런 모습들 보면은 처음에는 거리감이 느껴지죠. 저런 모습에 다 익숙하죠. 그리고 저런 모택동 모자도 얼마나, 저는 처음에 저 사람 모택동 인민군 계획은 모택동 모자 썼다 막 이렇게 하면서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들한테 익숙한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이렇게, 여기는 판문점에 있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인민군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한테 익숙한 것을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하는 로봇 같은 우리 인민군들이 행진하는 그런 모습에 익숙하시죠. 예, 그리고 이렇게 여자 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지원제라고 하는데, 이제 군인이 징병제가 아니라 지원제래요. 지원제인데도 이렇게 17세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군대를 갈 수 있는데, 여자 군인들도 많았는데 뭐 간호병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들 남자들과 함께 포도 쏘고 뭐 그렇게 전투병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유적지 해설원조차도 이렇게 항일 유혹 때 옷을 입고 모택동 모자를 쓰고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이런 모습. 그리고 이거 조각작품 얼마나 호전적이니까, 멋있으면서 호전적이죠. 이런 거에 익숙하죠? 우리 다 익숙하죠? 이런 모습. 얼마나 지금이라도 그냥 막 우리 진격해 올 것 같은 이런 조각작품들, 이런 예술작품들. 그런데 그것도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의 북한만이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앞으로 보여지는 북한도 북한이었습니다. 이런 미술 작품이 주로 이념이나 사상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는 작품이 많은데, 이런 유럽의 아름다운 외국의 서양화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운하, 여기는 고려항공 스튜어디스, 고려항공 기내입니다. 제가 찬 비행기가 러시아산 고려항공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양에서 백두산 갈 때, 삼지연으로 갈 때 국내 비행기 모습입니다. 국내 비행기 안 모습입니다. 프로펠러 비행기 아시죠?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아까 같이 우중충한 인민복 같은 그런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다양한 옷을 입습니다. 예쁘죠? 화사하게. 그리고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참 한복을 즐겨 입습니다. 젊은 애들이고 나이 많으신 분이고 아주머니들이고
항상 기쁜 일이 있거나 뭐 특별하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도 한복들을 많이 입고 다녀요. 그리고 이 어린애들 모습 얼마나 이쁩니까? 미국에 지금 영어 열풍이 불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친다고 해요. 애들이 우리가 조선 국제여행사라는 차를 타고 가니까 외국 사람이려니 하고 창문이 열린 제가 손을 흔들리니까 헬로 하이 그리고 지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밝고 이쁩니까? 여기는 나진선봉, 한경북도 나진선봉에 있는 시골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 쪼르륵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이쁜데 이 가방을 보십시오. 지금 한창 북한에서는 애들 모든 학용품이나 가방 이런데 모자나 신발에 캐릭터, 디즈니 만화 그 캐릭터 있죠? 그런 것이 유행해요. 특히 디즈니 캐릭터, 미키, 미니, 도날드 더 그런 거 하나라도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한창 롤러스케이트가 유행이에요. 그래서 평양이고 다른 도시고 어디고 공터가 있으면은 저렇게 애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탑니다. 이쁘죠? 그리고 애들의 옷에 보면은 다 영어 글자가 써 있고, 얘 우리 애기 이쁘죠? 저거는 뭐라 그러죠? 롤러 브레이드라고. 킥보드 이런 것도 많이 타고요. 저렇게 영어로 도날드 더 그림 있는 것처럼 영어로 되어져 있는 옷을 참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하물며 나이키, 뭐 아디다스 신발도 많이 신고 다니고, 지금 어린애가 학생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북한에는 저 휴대폰 사용이 200만 대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휴대폰을 그 이집트 회사 오락스콤, 이름도 잘 모르는 오락스콤 회사에서 들어와가지고 대박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그 휴대폰 하면 우리나라가 남쪽이 1등 아닙니까? 세계 1등 아닙니까? 남쪽이 세계 1등인데, 아이고, 저거 우리 동포들, 우리 형제 동포들, 우리의 기술로 가서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너도 나도 휴대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올해부터 스마트폰도 나왔어요. 그 스마트폰은 자체 내에서 만드는데 이름이 아리랑이었어요. 아리랑 자체 내 스마트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애들이 그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 했고요. 이것은 참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환하게 웃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바래다 주고 일터로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대학교 아이들을 교복 입고 대학교 아이들이 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 신발을 봐주십시오. 북한에는 정말 시골이고 도해지고 옷은 위에 아무렇게나 입어도 신발은 얼마나 세련되게 신는지 신발 패션이 엄청 발달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한복 밑에도 무슨 밑에도 신발을 신어요. 이 작품, 이 그림을 보고 우리 안내원이었던, 이제 지금은 저에게 있어서 수양 조카가 되었죠. 안내원이었던 우리 방현수 조카가 저한테 이모라고 불러요. 이모, 쟤네들은 날라리야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날라리야? 그랬더니 이모, 저 스타킹을 보시나요? 저 스타킹 저렇게 학생들이 저렇게 막 무늬 막 현란한 거 신으면 안 되는데 저 학생 신었어요. 그리고 이모, 저 두 번째 학생 보시나요? 옷을 속으로 다 속이 넣어야 되는데 저렇게 밑에를 그리고 이모, 저 앞머리 좀 보시나요? 그래서 앞머리 저거 너무 짧게 짧은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서 아무리 쟤네들은 날라리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북한은 유교 사상이 엄청 엄청 많이 남아 있었어요. 어딜 가나 젊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공손해요. 어른을 보면은 저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예쁘게 상냥하게 말을 해서 제가 너무 인상적이라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을 주시하면 저 아가씨는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찍었는데요. 지금 북한의 여자들은 세계 어딜 가나 관심이 있죠. 미에 관심은 어딜 가나 다 있는 겁니다. 북한의 우리 아가씨들도 미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쌍꺼풀 수술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염색들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내기 하는 곳을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북한에는 아직도 에너지 사정이 많이, 평양에는 시청발전소가 개통이 되면서 시청발전소 때문에 이제 많이 에너지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모내기 하는데 그 기계로 하는 거를 못 봤어요. 전기 때문에. 다 손으로 일일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평양에는 아가씨들이, 여자분들이 참
밝은 색의 옷들을 많이 입고 멋을 많이 내요. 그리고 양산을 너도 나도 양산으로 경쟁을 하는지, 얼마나 화려한 양산이 많은지, 양산을 안 쓴 아가씨, 아줌마, 아가씨, 뭐 어린애부터 해서 다 양산을 써요. 그리고 이 아가씨 보십시오. 바지부터 모자까지 세트로 딱 해서 멋있게 걸어가고 있죠. 모양을 많이 냈습니다. 하얀 백바지를 입고 머리에 리본은 2개씩 꽂고 이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멋을 한껏 내고 왔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예뻐서 찍었습니다. 신혼부부인지 연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출근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찍었습니다. 우리 연인이 또 저렇게 팔짱을 끼고 어딜 가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롤러브레이드를 우리 남자친구 늠름하고 씩씩하죠? 우리 여자친구 롤러스케이트 타는 거 가르쳐주고 있는 풍경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예식장이에요. 주로 예식장은 예식을 하고 피로연도 같아 할 수 있게 음식점, 식당이 붙어 있는데, 저희가 식당에 갔다가 한창 오늘 결혼식이 있다고 하면서 분주하게 예식장을 꾸미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아가씨는 예식장에 있는 아가씨인데 너무나 전화에 보이지도 않는데, 상대방이 보이지도 않는데 막 인사를 꾸벅꾸벅 하면서 너무 곱게 전화를 받길래 공손하게 받는 모습이 예뻐서 사진을 하나 찍어 놓은 겁니다. 이 장면, 결혼을 한 부부의 장면입니다. 우리 지금은 이 남편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많이 힘들 거 아닙니까? 옆에서 힘들지, 내가 이렇게 다 내 손이 약손이야요 막 이러면서 쓰다듬어주면 힘든 거 다 없어져요 하고 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저희 남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이 장면이 지난 5월 달에 가서 찍은 장면인데요. 4월 달에 김정일 지금 장군님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그걸 항상 다 잊어먹어가지고 김일성 수령님이라고 부르고, 김정일 장군님, 이번에 이제 김정은 원수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서거한 후에 그런 얘기 저는 인터넷에서 듣고 갔는데요. 앞으로 3년간 어떤 결혼도 하지 말고 연회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숙하라는 그런 3년 동안 하라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듣고 갔는데, 5월 달이에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5월 달에 12월에 죄송합니다. 6개월 후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좀 둔해요. 저희 남편은 경제학을 해서 숫자에 밝고요. 그래서 이렇게 5월 달에 갔는데 저렇게 결혼식을 엄청 많이 했어요. 5월 달과 10월 달에 결혼식을 제일 많이 한다고 했어요. 우리 이 부부 같아요. 새끼손가락을 갖고 걸어가는 모습이 참 다정하죠. 저는 저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출퇴근 지하철 안의 모습입니다. 엄청 분주하죠. 외국 관광객들도 같이 타고 갔는데요. 지금 저기 우리 분주한 전철역 안에서 남편이 사진기를 들어대니까 우리 아주 예쁜 애기 엄마가 우리 애기를 이렇게 돌려대면서 사진을 찍으라고 저렇게 상냥하게 해줬습니다. 저희가 머무른 고려호텔 앞에서 우리 또 애기가 예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더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기를 향해서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 부모는 어디 일하러 가셨겠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어디 가는 모습입니다. 대동강변에서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업고 가는 모습입니다. 여기 대동강변에서 낚시를 많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낚시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란봉 공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리 동포의 정서들이 있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여행객을 지나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리 와서 대동강 맥주 한잔하고 가시라요. 주로 오리고기를 많이 구워 먹는데 오리고기 한 점 먹고 가시라요. 지금 그룹 DNA 할머니는 할머니들대로 또 연령별로 다 모여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세 사람만 모이면은 춤추고 장구치고 우리 DNA가 역시 우리 동포구나, 우리는 한 민족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낮은 선복, 여기는 개성인 것 같으네요. 개성에 갔는데 아이들이 소풍을 나왔는지 견학을 나왔는지 너무 귀여워서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갔더니, 저희가 사진을 찍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저희들이랑 사진 한 장 찍어요 그러면서 사진기를 갖다 대고 저희가 사진 찍으러 갔다가 어머니들이 먼저 사진을 막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저는 제가 북한에 가기 전에는 사진 찍자 그러면 다 도망가고 왜 그러시냐요 사진 안 찍어요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사진을 찍자고 그러고 또 이렇게 막 다정하게 사진 같이 찍자고 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는 나진선봉이에요. 나진선봉은 소위 그 경제 특구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자 없이 물론 남쪽 국적만 제외한 남한의 국적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비자 없이 저기 나진선봉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 외국인 중학교가 아니라 외국어 중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미국에서 온 동포라고 하니까 오신 김에 같이 영어로 대화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우리가 주고받고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하루 일일 교사처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 귀엽고 개구쟁이 같은 여학생이 나이키 모자를 쓰고 아디다스 추리닝을 입고 그러고 있어서 제가 이쁘고 해서 같이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북한은 휴일 무슨 명절이면은 항상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매스 댄스를 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폭댄스라고 하자 남학생 여학생들끼리 같이 이렇게 춤추고 하는데 막 그때도 명절이었어요. 저희랑 같이 춤추자 해서 춤추는 장면이었고 여기는 지하철 밑이에요. 지금 북한은 한창 관광의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이 소위 굴뚝 없는 산업이라 그래서 거기에 참 투자라기보단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에 두 여자분이 조선국제여행사에서 나와서 외국 관광객들한테 평양에 안내 지도를 팔고 하는 아가씨들이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기라도 골라 치면은 얼른 일어나서 이렇게 아기 보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주는 그렇게 다정한 동포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난 2012년 4월에는 재미예술단의 자격으로 북한에서는 4월달에 친선 예술제가 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예술단들이 와서 공연을 펼칩니다. 저는 미국 예술인 대표로 갔는데 그때 그 평양 김원균 명칭 평양 예술대학교의 그 음악관에서 연주실에서 지금 제가 리허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실제 공연하기 전에 옷을 입고 리허설 하고 있는데 빨리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 네, 여기 우리 친구입니다. 북한에서 처음으로 생긴 첫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누구냐면은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저희들에게 해설을 해준 해설원인데요. 그때 너무나 성격이 좋고 유머러스하고 재미난 친구였어요. 그 해설하는 동안에 너무 정이 듬뿍 들어서 친구가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다음 해 4월 달에 공연을 하러 갔는데 저 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공연을 한다고 꽃다발을 사들고 이렇게 공연을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꽃다발을 줘서 무대에서 제가 평양에 이렇게 친구가 있다니 감격하면서 무대에서 펄쩍펄쩍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오케스트라 반주를 해줬던 지휘자인데요. 비엔나에서 공부를 하고 온 지휘자인데요. 실력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품도 매력적이었고요. 여기는 봉숙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봉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평양에 있는 봉숙교회를 2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을 했을 때는 저희가 길을 공사하는 바람에 꼬불꼬불 가느라고 예배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만 잠깐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이거는 3번째 제가 말이 안 나오죠? 아니, 3번째 여행을 갔을 때 봉숙교회 주일날 봉숙교회를 들렸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은미 선생님이 리와이어대 졸업하셨다 그러셨죠? 리와이어대 성악을 전공하셨다 그랬죠? 오늘 오신 김에 찬양 한 곡 특송해 주시라요 해서
그 즉시 이제 찬송가를 하나 선택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인데 반주해 주시는 분이 우리 그 조선국제여행사의 관광 안내원 우리 설경이 말고 저를 안내해줬던 친구 말고 다른 안내원의 이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반주를 하는데 정말 반주를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금강산입니다. 제가 첫 북한 여행을 가서 3일째 되는 날 금강산 관광을 갔습니다. 관광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와서 소풍객들이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사진 하나 찍어도 되겠냐고 했더니 우리 아버님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죠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인데 제가 저때 처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아, 남과 북의 어린 아이들아, 너네들은 제발 총뿌리를 겨누지 말고 서로 손을 붙잡고 행복의 노래만을 부르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모란봉 공원이 평양에 있는 모란봉 공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나치면은 개동강 맥주 마시고 가시라. 저희가 이제 외국인처럼 생겼으니까 막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니까 우리 설경이에요. 저기 옆이 우리 수양딸이 된 설경이가 이분들은 재미동포십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 그러면서 저렇게 맥주잔을 들고까지 오면서 맥주 한잔하고 가시라요. 그러니까 또 그 와이프는 또 굽던 오리고기를 또 들고 와서 이것도 한 점 드시라요. 그렇게 정말은 우리의 동포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고 아버지 중간에 서 계신 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설경이가 안내원이 이분들은 재미동포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Are you from America? I can speak English 이러면서 막 달려와서 또 그러니까 또 그 부인은 아이고 우리 남편이 그동안 인민 대학습당에서 영어를 배우더니 영어 정말 잘합니다. 박수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관광 가면서 말하자면 휴게소예요. 휴게소에서 커피도 팔고 차도 팔고 하는 매대 아가씨들이고요. 이 장면, 이 오른쪽에 있는 우리 장교, 여기가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첫 번째, 이 오른쪽에 있는, 거기서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우리 사람이 국철입니다. 이름이 국철이. 우리 아들이에요. 국철이는 처음 판문점에 갔을 때 저희들 판문점 해설을 해줬던 장교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장교는 우리가 세 번째 판문점을 또 갔어요. 세 번째 여행을 갔을 때 판문점에 또 갔는데 그때 저희를 안내해줬던 그런 장교인데요. 세 번째 여행을 가서 판문점을 방문하고 이제 버스를 타려고 돌아서 나오는데 어디서 어머니 아버지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 판문점에 내 아들이 어딨나 어머니 아버지 그러고 뛰어오는데 보니까 우리 국철이가 저희들을 알아보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가시고 나서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가워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저 책 표지에 있죠? 우리 친구들이 저 사진을 보면 어머 너 미쳤어. 아니 인민 걔네분들하고 너 졸업하고 사진을 찍었니 미쳤어. 막 이러면서 너 정말 적과의 동심을 하고 왔구나. 야 드디어 네가 일을 했구나. 막 이러면서 그랬던 장면입니다. 여기가 삼지연에 있는 유적지의 해설원입니다. 그 항일 유격 때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설을 해줬습니다. 여기는 나진선봉, 제가 나진선봉에 갔다고 그랬죠. 아까 나진선봉 그 경제특구 지역에 거기에 관광을 가면은 하루 동안 노동학습 체험 그런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노동학습 체험 현장에 가서 우리 그 나진선봉에 갔을 때 안내해줬던 문호영이라는 우리 안내원인데 같이 소쟁기도 끌어보고 염소 젖도 짜고 비닐하우스에 가서 뭐도 따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노동학습 체험을 했는데 저희 남편은 거기서 하루 종일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것까지 다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문호영 안내원이 그런데 선생님 여사님 이렇게 부르지 왜
이렇게 여행을 와서 즐겁게 놀다가 가시지 노동을 체험하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놀다 가시지. 그러면 저는 이제 또 고상한 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는 삶을 나도 체험을 함으로써 그들의 어려움과 뭐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참 이상합니다. 노동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뭐 이래서 그렇게 노동을 하고 싶으면 노동동원 한번 나갔다 오시면 한번 나갔다 오시면 될 텐데요. 그런 얘기 농담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은 선봉에서 우리 차를 운전해줬던 그 우리 아저씨예요. 포병 군관이셨는데요. 지금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남편과 똑같이 1956년생 생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너무너무 정을 많이 쌓았는데 우리 저 운전수 아저씨는 정말 마음이 착하고 사슴같이 여리고 순한 분입니다. 그 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눈이 너무나 선하고 예뻐서 그래서 저 모습은 사슴과 승냥이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랬죠. 처음에 갔을 때 저 항일 유격대 모자를 보고 어머나 목택동 공산당들 목택동 인민군 모자 막 이러고 무서워했던 모자를 제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 모자를 쓰고 함께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저 모자를 낮은 선봉에 가면 장마당에 가게 해요. 낮은 선봉에 평양에서는 못 갔는데 낮은 선봉에서 장마당을 갔는데 장마당이 엄청 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대문에 엄마 손잡고 갔을 때 없는 거 없이 다 있었죠. 거기에 뭐 열대 과일부터 해가지고 뭐 한국에 있는 쿠쿠 밥솥까지 들어와 있고 뭐 없는 것 없이 다 살 수 있어요. 아주 컸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저 모자를 샀쓰고 막 돌아다니니까 모습이 좀 이상했는지 보면서 아줌마들이 낄낄낄낄 웃으면서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서 또 뒤로 돌아서서 막 흉보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막 낄낄낄 웃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는 외국 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전통적인 트레디셔널한 모자를 많이 사서 쓰는데 그것이 무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 방현수 조카입니다. 우리 방현수 조카가 제 나이를 물어보더니 우리 막내 이모랑 나이가 같네요. 이모라고 불러도 되죠? 그래서 그래 조카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됐는데요. 얼마나 유머도 많고 착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방현수 조카가 아까 그 비행기를 탔죠. 그 비행기가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본 거랍니다. 백두산 갈 때 삼지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신나가지고 뭐 셀카라 그랬죠. 혼자서 셀카를 이리 찍고 저리 찍고 또 막 부인한테 전송을 해요. 그리고 또 조용하게 사진 받았디?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귀엽게 해가지고 원래는 비행기 안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거라서 우리 남편이 아니 너 사진도 못 찍게 네가 우리한테 사진 못 찍게 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사진을 온데 올려서 찍고 난리야 그랬더니 괜찮아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우리 방현수하고 같이 지금 판문점에 갔죠. 사실상 저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모 우리 여기서나마 남쪽에서 사진 한번 찍어보자. 그리고 이렇게 이쪽이 북이고 저쪽이 남이었어요. 그 판문점에서 그래서 사진을 찍고 얼마나 자상한지 세 번째 여행 갔을 때는 우리 미국의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항상 그 손을 잡고 부축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방현수는 여행객 모습을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남편이 제발 윗돌이 좀 벗으라 이러면서 벗고 넥타이 풀고 남편의 골프 모자 씌우고 가방을 딱 메어주니 전 영락없는 우리 나만의 아들 모습이죠. 저렇게 옷 하나가 저렇게 그냥 뭐 정말 그 여행객 같지 않습니까? 우리 수양딸입니다. 설경이. 이때가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했죠. 여기가 이제 고구려 산성인데 저는 뭐 이 산성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보다도 야 나도 이 고구려의 후예구나 라는 그런 벅찬 마음만 느끼고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휴게실입니다. 휴게소. 어디 여행하면서 휴게소에 들린 거고 이게 금강산에서 내려가는데요. 이때 이제 첫 번째 여행 때 3일날 설경이하고 이제 금강산을 갔다가 내려가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은
저기 어머니라 그래. 이제 우리 딸이 됐으니까 금방 그렇게 또 엄마하고 딸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같은 동포고 말이 금방 통하니까 어머니, 저기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그래서 그래 나도 봤어. 거기 너무너무 인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둘이서 막 그래 너무너무 멋있어서 마음에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 그리고 자기도 3번이나 봤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 얘기를 하고 막 내려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 여기서도 타이타닉 영화를 봤어? 잠깐 북한이라는 걸 잃었어요. 네 봤습니다.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자료를 교재로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본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사운드 오브 뮤직도 뭐 10번 더 봤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힘들지 모르고 금강산을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피자 해운 이탈리안 피자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는 북한은 당연히 치즈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00% 이태리에서 직접 수입을 해와서 피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태리 피자 맛이에요. 똑같이 거기서 100% 수입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둘 다 조선국제여행사 안내원입니다. 너무 둘 다 예쁘죠? 예. 그리고 우리 설경이가 우리는 이제 꼭 여행이 끝나고 이제 방으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 만나서 동포니까 되는 거죠. 다른 외국 관광객들하고는 오면은 그냥 일정이 끝나면 서로 방으로 가면 끝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여행이 끝나면 또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또 식당에 모여서 대동강 맥주라도 한잔 마시고 가자 하면서 밤 12시까지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강현수 별명이 뭐냐면요 탈피예요. 탈피가 뭐냐면은 국어를 탈피라 그래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별명이 탈피 조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동강 맥주가 정말 맛있어요. 대동강 맥주에는 꼭 안주로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탈피를 먹어요. 그것을 와사비 간장에 찍어서 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빨리 빠른 시일에 다 가서 한 번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탈피를 설경이가 찍으니까 내 동족이 찔리는 걸 나는 찢기는 걸 나는 볼 수가 없이요. 그러면서 자기 별명이 탈피인데 탈피를 찍고 있으니까 내 동족이 저렇게 아프게 찍히는 걸 나는 볼 수 없이요. 이러면서 하는 장면을 찍은 거고요. 이 장면이 북한에 제가 첫 여행 가서 도착해서 2시간 만에 저녁을 먹으러 간 겁니다. 2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식당에서 벌써 저렇게 다정하게 우리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저거는 바로 우리가 민족적인 정서와 그런 마음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그러다 보니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금세 저렇게 친해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금세 정말 친해지잖아요. 금세 우리가 마음 그냥 남 같지 않고 우리 한 형제자매가 되듯이 북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에 지난번에 이번 여행 4차 여행 때 가서 4차 여행 때 가서 설경이 애기 가졌기 때문에 제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싶어서 설경이 아파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란상점이라는 곳에 가서 고기와 미역과 과일을 사는 모습입니다. 없는 거 없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달라진 모습이 예전에는 바나나도 보이죠, 포도도 보이고 예전에는 주로 외국 상품만 보였는데 여기 나오는 아까 외국 상품들이 중국 상품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그 북한제 과자니 뭐 아이스크림이니 북한제 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 포장도 많이 세련되졌고 맛도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설경이 집을 가는데 양산을 쓰고 가는 우리 안내원이 이번에 4번째 여행 때 안내를 시켜준 안내원인데 지금 우리 둘째 딸 수양딸입니다. 이름은 설향입니다. 우리 또 설자 돌림이에요. 딱 첫째 딸이 설경이고 둘째 딸이 설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설경이가 애기 가져서 우리 지금 설경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둘째 딸입니다. 설양이. 이제 설경이는
그렇기 때문에 안내원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서량이는 이제 안내원 생활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요게 신혼방입니다. 예쁘게 그 레이스 달아가지고 이 문이요 엄청난 고급 아파트 문 같았어요. 네, 예쁘게 꾸며놨죠. 인형도 갖다 놓고, 그리고 남편 사진, 결혼식 때 찍은 사진도 예쁘게 진열해 놓고, 요 북한제 화장 남편입니다. 남편도 같은 조선국제여행사 영어과 안내원입니다. 남편이 수영 어머니, 우리 와이프의 수영 어머니 아버지가 오신다고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 또 수영 아바이가 대동강 맥주와 탈피를 좋아한다고 그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동강 맥주와 탈피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핸섬하고 든든하고 마음도 좋았습니다. 없는 것 없이 다 있었어요. 참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가 저만한 집에서 살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야, 너 복이다 그랬습니다. 둘이 안내원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고요. 들어가는 현관문에 모범 가정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예, 요 레이스 해가지고 남편 말이 우리 부인은 너무 알뜰살뜰 모든 걸 잘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지금 또 탈빛 찍고 있죠? 둘이 회식 자리에서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부터 수영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설경이를 보러 오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제가 설경이한테 잘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달이 되니까 산원에서 이틀에 한 번씩 집으로 방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날도 저희가 가기 바로 직전에 산원에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매일 와서 체크를 해준다고 했어요. 여기가 지금 새로 생겨진 회당화관이라는 곳 안에 인포메이션인데요. 거기서 만난 어린애가 너무 이뻐서 사진을 찍었어요. 해당화관의 그 식당의 메뉴들인데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주 퓨전 요리부터 해서 아주 깔끔하게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북한에는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북한의 김치 시원하고 양념을 많이 안 넣는데도 시원하고, 이 장면은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우리 김정은 지금 원수님이라고 부르죠. 원수가 이 해당화관에 와서 어떤 셰프가 그 대빵 약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저 자리에서 지켜본 사진이에요. 저도 똑같은 자리에 가서 사진도 찍고 막 요리도 한번 하는 흉내를 내봤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안내원이 사실은 중국 담당 안내원인데 지금 지금 관광 시즌이 아주 피크를 이루어서 안내원이 없으니까 우리는 미국 관광객들이지만 영어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 안내원을 저희한테 붙여줬어요. 우리 다정한 얘기를 나눴는데 나이가 51살인데 영길인데요. 이제 또 영길이 아우죠. 제 동생이 있는데 남편이 형이니까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안 돼서 바로 님자도 빼고 형 막 이러면서 아주 다정하게 우리가 지냈죠. 여기가 해당화관의 식당인데요. 나름 식당 마다 개성있게, 방마다 개성있게 예쁘게 인테리어를 잘 해놨어요. 방마다 이렇게 개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리석이면 보면 얼마나 최고급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실내 수영장이에요. 실내 수영장에 이렇게 와서 수영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참 시설이 좋았어요. 우리 실내 수영장 남편이 신발 신고 들어갔다가 저 사람한테 쫓겨났어요.
여기 해당화관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부쩍 많아졌어요. 주로 차 이름은 휘파람, 뻑꼬리, 빽꼬리, 중마 뭐 이런 이름인데요. 처음에는 좀 촌스러운 것 같아서 좀 웃음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정겹더라고요. 그런 멋진 외국 이름보다 더 정겨움이 느껴졌어요. 여기가 마전해수욕장인데 저희가 밤에 도착해가지고 수영은 못하고 이렇게 석조개라고 해서 지금 석조개를 구워서 먹는데 그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맛있고 싱싱하고 좋았는데요. 아, 죄송했어요. 저만 먹어서. 그리고 하루빨리 가서 저 마전해수욕장에서 저 석조개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길이 아우예요. 자기가 저기 책에 설경이가 나왔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더니 하루 종일 머리를 빗어요. 없는 머리를 그렇게 빗어요. 그래서 아니 아우 왜 이렇게 머리를 자주 빗어 그랬더니 저기 누이 저도 사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멋지게 빗어야지요. 그러면서 좋은 펜팔할 수 있는 우리 또 친구가 생길지 동무가 생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머리를 빗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백두산 천지를 간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30일만 볼 수 있는 천지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아주 맑은 천지를 볼 수 있어서 정말 럭키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도록 멋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상이 마구마구 솟아나고 정말 그 감격적인 마음에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기까지 합니다. 이 카메라로 담기에는 너무나도 웅장하고 거대하고 멋있었습니다. 이 천지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빨리 우리 조국이 통일을 해서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조국통일 만세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그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우리는 남과 북이 한 동포가 한 민족이라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지는 조국에서 우리가 함께 이 천지를 바라봐야 된다 했더니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해서 우리 같이 조국통일 만세, 그들도 만세 하루 종일 만세 외치고 다녔고, 또 우리 거기서 또 그 원코리아, 영어로 우리나라는 한 나라다, 원코리아를 외치면서 사진도 찍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평양에 그 설경이네 집에 가는 길목입니다. 그 아파트가 이 동네에 있었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멋진 고층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지어져서 저는 저 멋진 아파트에는 누가 사니? 아마 높으신 분들이 사나 보다. 이렇게 우리 안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하기 전에 재개발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 첫 순위로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두 번째 순위는 그 건설을 하다가 다쳤다든지 힘든 일이 생겼던 사람들, 그리고 노력 영웅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좋은 성과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많이 낸 그런 노력 영웅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많은 성과를 낸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한테 주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요. 네. 그런 식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성불사인데요. 저기 그 사리원에 있는 성불사의 그 정방산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성불사 그 노래 다 아시죠? 성불사 깊은 밤에 울리는 풍경소리, 그 가곡 홍남파 씨가 쓴 거 아닙니까? 저 성불사에 가서 저도 모르게 성불사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홍남파 씨는 친일파지, 여기서 부르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스님이 오시더니 그 성불사를 아시네가? 그러길래 예 스님도 아세요? 그랬더니 아 알죠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거기서 성불사를 둘이서 이중창으로 크게 불렀는데 저는 1절밖에 간신히 기억을 못했는데 그 스님은 2절까지 기억을 해서 가보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감동적이었죠. 여기가 요즘 한창 유행을 하고 있는 가스 맥주집이에요. 가스 맥주가 뭐냐면 생맥주를 가스 맥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너도 나도 직장 퇴근 후에는 저 가스 맥주집에 와가지고 이 맥주를 뭐 한쪽 끼 두 쪽 끼 이러면서 마시는데 여기는 조금 외국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고 주민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가스 맥주 집인데요. 아유 사람들이 북적북적했고 그 자체 가스 맥주를 뭐 유리로 다 주방을 해놓고 보니까 엄청난 기계를 갖다 놓고 그 자리에서 7종류 막 이렇게 막 뽑아요. 근데 엄청 맛있었어요. 네. 그리고 낚시들을 참 많이 즐기고 있었어요. 대동강변에서. 요거 우리 그 할머니와 딸과 손자 손을 잡고 양산을 쓰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저기가 어디죠? 모르시나요? 네, 여기가 아마 지금 새로 개발한 창정거리에서 찍은 겁니다. 지하도를 건너오는 모습을 찍고 있는 건데요. 창정거리에 보니까 멋진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고요. 비엔나 커피숍도 생겼고 뭐 서양 요리집들도 많이 생겼어요. 여기가 우리 설경이 집에 가기 전에 그 북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란 상점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고기도 사고 미역도 사고 과일도 샀던 그 상점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네. 북한 뭐 사진 보니까 대단하죠? 네. 저도 예전 생각 많이 나는데 여기 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또 이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말고 또 북에 많이 다녀오신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10여 차례 정도 금강산 개성 이렇게 이제 갔다 왔었는데 평양 사진이랑 또 보니까 너무 새롭네요. 그래서 그 궁금하신 것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북한에 있는 공포들이 저희랑 다르지 않다 전혀. 보시면 옷차림도 그렇고 날라리 학생도 있습니다. 여기 뭐 고등학교 때 좀 놀았던 분들 계시잖아요. 별로 다르지 않죠? 그리고 네. 학생들한테 날라리 학생도 있고 이렇게 좀 건달 같은 사람들이 놀새라고 그러더라고요. 놀새. 그러니까 우리 그 안내해줬던 우리 영길이 아우가 우리 남편이 그냥 머리도 막 자르지 않고 막 이렇게 북실북실 막 까치머리 같이 하고 있고 옷도 얼룩덜룩하고 있으니까 형 그 머리 좀 자르라요. 옷 좀 그 단정하게 입으라요. 이러면서 형 꼭 놀새 같아요. 이러면서 예, 마지막 그 영상 하나 안 본 게 있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감격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우리 개순이 선수입니다. 좀 꺼달라고 1996년 생각나시죠? 아틀란타 올림픽 때 저희도 해외 동포들도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감동적인 장면을 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유도 선수, 일본의 다무라 리오코라는 선수, 대선수였죠. 개순이 선수를 만나기 전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대선수인 다무라 리오코랑 우리 개순이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결승전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몰랐는데 저때 개순이 선수가 그 아틀란타 대회 때 16살의 미소년이었어요. 그런 야리야리 미소년이 나와가지고 한판 대선수랑 붙는다고 하니까 아이고 졌구나 그냥 2등에서 만족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 대선수를 한 판에 그냥 쓰러뜨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일본 선수를 그때 우리 해외 동포도 막 함성을 지르면서 감동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저희 남편은 열렬한 개순이 선수 팬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또 가서 때를 썼죠. 난 개순이 선수를 만나보고 싶다 막 이렇게 했더니 그럼 개순이 선수가 지금은 만경대 소년궁전에서 그 후진 양성 청소년 국가대표 유도 선수들을 가르치는 지금 선생님을 하고 있다고 거기를 저희가 그래서 갔어요. 가서 개순이 선수하고 사진도 나누고 몇 마디 얘기도 나눴는데 뭐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대회 전날에 무엇을 먹었느냐 했더니
체중 조절하느라고 체중 조절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그때 이만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임했냐고 물어봤더니 쪽발이 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쪽발이 뭐 우리의 민족의 우리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뭐 갑자기 막 이게 말도 못하던 사람이 쪽발이 하면서 이렇게 하길래 그러더니 자기 본인도 아차했나 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길래 죄송하다기보다 이렇게 저희 눈치를 보길래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그렇게 불러요.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질문을 했죠. 그러면 개순이 선수는 남편과 부부싸움 할 때 한판 내리치기로 그렇게 KO 승 하겠네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갈 때는 다 죽었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세대주라고 그래요. 남편은 세대주를 하늘처럼 모시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북반남이라고 우리 북반남에 우리는 수천 년, 5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민족적인 정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한 민족이고 우리 한 결인데 우리가 빨리 남과 북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그 대회에도 나가고 그럴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의 그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까지 잘 보셨습니다. 오늘 봤던 그 내용들이요. 책에 또 아주 재미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그런 순서도 있으니까 책도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선물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난리죠. 지금 무슨 종국의 내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시 이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런 그 좋은 자리 이렇게 마련했으면서 좀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한 3분 정도만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미안하지만도요. 오늘 신 선생님께서 참 재미있게 입담 좋게 말씀을 참 재미있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 선생님이 음악을 전공하셨다니까 이 귀한 자리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 재미동포 대표 하셔가지고 그 북한에서 열렸던 세계 봄예술치선 축전에 참가하셨었어요. 그래서 부르신 노래가 북한 노래가 3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곡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모르면 우리는 대답할
죄송합니다. 제가 네, 진짜 여행 너무 중이라. 잘하시죠? 아유. 이 노래를 우리 그 북녘의 많은 동포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방송도 타셨어요. 그래서 그 북녘 동포들이 돌아다닐 때 알아보고 인사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질문 또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미국 국적가는 재미동포가 네. 선생님이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하신 것처럼 이러한 그 이산 가족들이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주변이라든가 혹은 연결을 해서 좀 이렇게 생사 정도 그런 것은 어떻겠나 어떨까 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해외 동포들은 제 주위에도 많이들 와서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2년에 한 번들. 그러니까 남한 국적 분들만 가지 못하는 게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남한에 계시는 그 1000만 이상 가족 그 분들이 가셔야 되는 건데 해외 동포들은 재미 동포가 됐던 저기 스웨덴에 사는 분이 됐던 어디에 사는 분이 됐던 가서 만나고 제가 북에 갔을 때 그 같은 호텔에서 해외 동포 이산 가족들이 만나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친척들이 그 호텔에 와서 같이 자기도 하고 또 때론 그 사는 집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동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렇게 만나서 좋은데 남해 사시는 우리 이산 가족들 생각하면 좀 미안하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예, 또 질문 주세요. 좋은 말씀을 듣고 새로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뉴스를 보면은 그 평양 거리에 무슨 퍼레이드 같은 것이 우리가 말할 때 퍼레이드 같은 게 있으면 그 무시무시한 군사적인 음악. 다시 말하자면 그냥 그 일사불란한 일화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럼 이건 그 전체적인 것과 선생님이 그 여행하실 때 느꼈던 것들은 모두 자유스러운 것인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그들 생활의 비율이 얼마만큼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하자면 평양에 계실 때 혹시 그런 그 퍼레이드를 보면서 이것이 북한의 실체다 혹은 느끼지는 않으셨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제 지난 4월에 갔을 때 그런 김일성 광장에서 그 열병식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고 저도 북에 가기 전까지는 북한 하면은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 하는 그냥 그 일사불란하게 로봇 같이 탁 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김일성 광장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그 모습에만 익숙해서 북한은 저렇게 훈련만 하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4번을 다니면서 가서 김일성 광장에서 본 모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참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일 김일성 광장이 좋은 자리에 있는데 맨 중간에 인민대학습당이라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조선미술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김일성 광장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둘러싸고 가운데 그 김일성 광장에서 제가 가서 본 모습은 이 한쪽에서는 애들이 포크댄스 연습을 하고 매스댄스 연습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까 보신 것 같이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애들을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인민대학습당 도서관이 우리 보통 나라 여행을 가서 보면은 제일 좋은 자리에 이렇게 종합청사 같은 정부의 건물들이 이렇게 막 서 있잖아요. 종합청사나 뭐 이런 그런 건물이 시청이련 이런 건물이려니 생각을 했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 그런 인민들의 도서관이 있고 공부를 하고 옆에서는 예술이 있고 조선박물관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역사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애들이 뛰어놀고 있었는데 가끔 거기서 열병식을 하잖아요. 과연 이것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앗아간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 선물은 뭐냐면 이 진보적인 미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건 작가님께서
신은미 선생님의 그 수양딸 설경 씨랑 그 찍은 사진을 그림으로 그리셨어요. 그 그림을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선물 증정은 참 이런 시기에 참 이런 강연을 여는 참 대단한 단체입니다. 네, 청년미래교육원의 지철 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저희 카메라들 준비 좀 해주시고요. 네,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네, 자, 많이들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웃으시고,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따끈따끈한 북녘의 소식을 전해주신 신은미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회를 마치려고